근데 너무 길어졌을 때는 오히려 나쁠 수 있어요.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일단은 암 환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많죠. 근데 영양소 결핍이 우리 암 환자들이 요즘에 사실 뭐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은 없죠. 하는데 이제 암 때문에 이제 먹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암세포를 굶겨 죽인다.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는 못해요. 암세포는 내가 굶는다 하더라도 암세포는 지 먹을 거 다 챙겨갑니다.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빼가고 안 먹으면,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근육을 빼가요. 가져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먹으면 암은 안 굶는데 나만 굶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참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소 결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 그걸 이야기를 해요. 체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체중은 암 환자는 체중이 늘어도 안 좋고 줄어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영양소 결핍이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영양소 결핍이 되니까 내가 정상세포가 제대로 재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일단 체중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체중이 감소해서 기력이 떨어지고 피곤하다 이 정도까지면은 괜찮아요.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가장 큰 것은 면역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때요? 암세포를 잡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재발을 할 수가 있는, 전이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극단적으로 보자면 이런 부분들도 올 수가 있는 거죠. 또 굶게 되면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근육이 다 빠져버리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이 못 먹는 상태에서 근육이 빠져버리면은 내 몸의 정상세포에 먹는 음식에서 우리가 나눠 먹는 것은 근육하고 뇌하고 암이 있는 사람들은 암하고예요. 그러면 암세포에 많이 안 주려면 우리 뇌하고 근육이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근데 뇌는 가져가는 양이 항상 일정해요. 그러면 근육이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근육이 빠져버렸어요. 영양소 결핍으로 인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누가 다 가져가요? 암이 다 가져가죠. 그래서 그렇게 면역이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영양소 결핍이 돼 영양소 불균형이 일어나요. 불균형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우리 몸 안에 염증이 또 발생해요. 일단은 우리 암 환자들이 영양소에 대한 균형은 잘 맞추고 절대 내가 적게 먹어서 암도 적게 먹는다 생각하면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우리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이 먹어,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체중을 늘려야 된다. 우리 암 환자들이 체중 빠지면 안 된다더라. 그러면 체중을 늘려야 된다. 이걸 목표로 삼은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많이 먹어요. 특히 잘 먹으라면 고기 몽땅 먹죠. 고기를 잘 먹어야 내가 잘 버틴다. 이리 했을 때 문제가 어때요? 이럴 때는 이제 특히 이제 남는 영양소가 남아요. 그럼 또 암세포는 더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영양소 결핍이나 영양소 과잉 이런 것보다는 균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은 내가 굶다 해서 암은 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내가 잘 먹기 위해서 잘 먹으면 암세포도 잘 먹습니다. 많은 거나 부족한 거나 좋은 게 아니고 항상 적당한 거. 네, 이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먹는 식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기적인 식사를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아침에는 우리가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밥을 먹겠죠. 점심 때는 11시부터 뭐 1시 정도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녁을 우리가 보통 식사를 특별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보통 한 7시에서 8시, 9시 사이에 이렇게 먹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암 환자일 경우에는 지금 아침에 예를 들어서 내가 7시에 먹었다. 그리고 저녁에 7시에 먹었다. 몇 시간 동안 이제 먹는 시간이 12시간이잖아요. 나머지가 쉬는 시간이 12시간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먹는 패턴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간헐적 단식은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16대 8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 하는 경우 같으면 16대 8이에요. 즉 뭐냐면 8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고 16시간 휴식을 취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것도 그 외에 또 5대 2라는 방법도 있어요.
5일간은 일반적인 식사를 하고 이틀 동안은 아주 칼로리를 줄여서 먹는 이제 이런 방법들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계속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내 몸을 굶게 만들어서 한마디로 해독 효과를 보기 위한 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어떻게 보면 끄집어내고자 하는 그런 효과를 단식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어요. 단식은 한마디로 해독이에요. 노폐물을, 특히 우리 지방이 가지고 있는 노폐물들을 끄집어내는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 뭐 한 일주일 단식하고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오히려 면역이 떨어지고 영양 결핍이 오고 그리고 특히 뭐 항암을 하고 있다든가 했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서 단식 효과를 보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그래야만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기적인 식사 요 문제를 우리가 평소 때 아무 생각 없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이게 얼마만큼 암에 영향을 줄 건가. 근데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를 보자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먹는 식사는 어떻게 보면 조금 패턴을 조절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이냐, 저녁 식사예요. 저녁에 생체 리듬으로 보자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아침을 많이 먹고 점심을 적당히 먹고 저녁을 아주 적게 먹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마찬가지로 저녁은 가장 좋은 것은 5시부터 7시 사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5시에서 7시 사이에 먹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대개 5시에서 6시 사이에 식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패턴이 맞아줘야 되는 게 우리 생리하고 맞아요. 우리 생리를 깨는 게 암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거든요. 우리 정상 생리, 우리가 생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침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 밥 먹는 것을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고 소화를 시키는데 충분히 해서 생리해서 준비를 해줘요. 각성 호르몬 나와가지고 에너지 태우게끔 만들어주고, 인슐린도 나와서 빨리빨리 먹는 음식을 세포 안에다 집어넣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저녁에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쉬고 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쉬고 자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생리 리듬에 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우리가 태우는 각성 호르몬도 많이 안 나오고 인슐린도 많이 안 나와요. 시간이 갈수록 저녁에 깊어질수록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늦게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그런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생리적인 호르몬들이 떨어질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 떨어질 때. 그 다음에 그래도 아침이나 점심보다 이런 부분들이 낮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게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식단에서는 그 부분을 잘 못 맞춰요. 이 정기적인 식사가 간헐적 단식하고 좋냐 나쁘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정기적인 식사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어떨 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정기적인 식단과 간헐적 어느 게 좋냐, 이것은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아니라고 보고, 왜 그러냐면 간헐적 단식은요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기적인 식사에서는 문제점들이 저녁이 문제니까 그 부분만 조절을 하시면은 그 부분도 괜찮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일정 기간을 두고 해요. 근데 너무 길어졌을 때는 오히려 나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 할 거다. 그러면 일주일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계획이 아니고 이걸 계속 연장을 했어요. 우리가 일주일을 잡았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잘못하면 이게 연장이 됐을 때는 오히려 결핍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5대2 방법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5일간은 정상으로 먹고 이틀간은 아주 칼로리 줄여버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 이틀간 단식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한 달, 두 달 계속 연장이 됐을 때는 그건 단식 효과보다도 이제 이걸 넘어서 영양 결핍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 되면 우리 암 환자들 항암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수술을 하고 방사선을 하는 경우에 빨리빨리 내 거 정상세포가 재생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간헐적 단식은 미리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해야 돼요.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했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5대2 방법 이런 경우에 좀 힘들 수 있는 부분들, 나는 평소 때
이렇게 한 끼라도 잘 굶으면 못 견딘다.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럴 때는 되게 이제 16대 8, 16시간을 굶는 방법이거든요. 8시간에 우리가 하고 16시간 굶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 한번 해보시면 8시간이면 아침에 7시에 밥을 먹었다. 그리 되면은 어때요? 오후 벌써 한 3시 정도까지 그 이후로는 안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아침을 많이 먹고 점심을 조금 늦게 먹고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녁을 굶는 방법, 그 다음에 간식도 안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본인이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기가 어렵고, 또 이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또 많아요. 미리 간헐적 단식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워밍업이 또 필요해요. 내가 처음에는 8대 6이지만은 그러지 않고 뭐 10대 14를 해본다든지, 이래 가지고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 9대 15를 한다든지, 그래서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겁니다.